2026년 한국 경제에 정말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정부가 아주 야심찬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게 당장 여러분의 교통비 환급부터 저 멀리 퇴직연금까지 우리 삶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대체 왜 2% 성장이라는 도박에 가까운 목표를 세웠는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달성할 건지 정부의 전략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은 뭐가 달라지는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 핵심 시스템 개혁까지 쭉 훑어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모든 계획의 출발점에는요, 정말 대담하다고 할 수 있는 목표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2% 성장. 이걸 두고 도박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국가 전체가 자신의 최고 기록을 깰 수 있을까 하는 거요. 정부의 이번 계획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역도 선수가 자기가 들 수 있는 무게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처럼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정말 끝까지 끌어올려 보겠다는 시도인 거죠. 그리고 그 도전의 한가운데 있는 숫자, 바로 이겁니다. 2.0%. 이게 바로 2026년에 대한민국 경제가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GDP 성장률 목표치입니다. 근데 이 2.0%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대단한 거냐? 왜 도박이라고까지 하냐면요. 지금 한국 경제가 뭐랄까 특별한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가 있거든요. 이걸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추산하기로는 이게 1.8% 정도예요. 그러니까 2.0%는요. 평소처럼 해서는 절대 달 수 없는 말 그대로 경제의 체질 자체를 뜯어 고쳐야만 가능한 엄청난 도전인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죠.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여러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문제나 높은 가계부채도 그렇고요.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K자형 회복 문제, 또 반도체 같은 몇몇 산업에만 너무 의존하는 경제 구조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장애물들입니다. 자, 그럼 정부는 이 험난한 장애물들을 다 넘어서 도대체 어떻게 2%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걸까요? 그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죠. 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쪽으로는 정부가 돈을 팍팍 풀어서 경기를 띄우고 다른 한쪽으로는 물가를 꽉 잡아서 우리 같은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줄여주겠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거죠. 일종의 투트랙 전략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숫자 8.1%입니다. 2026년 한 해에만 정부 지출을 무려 8.1%나 늘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게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썼어요. 뭐냐면 각 정부 부처의 차관들한테 물가 안정 책임관이라는 직함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식품부 차관은 먹거리 물가를 책임지고 이게 자기 업무 평가에도 반영되는 거예요. 사실상 자기 자리 걸고 물가 잡으라는 거죠. 꽤 파격적이죠? 자, 지금까지 좀 거시적인 경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다들 속으로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게 뭔데?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부터는 바로 여러분의 지갑에, 여러분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혜택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매일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솔깃한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타는 대중교통이 여러분에게 돈을 돌려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바로 이 K패스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평소처럼 한 달에 15번 이상 버스나 지하철, GTX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K패스가 알아서 계산해서 여러분이 쓴 돈의 일부를 다음 달에 현금으로, 계좌로 바로 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환급률이에요. 그냥 다 똑같이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은 쓴 돈의 20%를 돌려받고요.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은 30%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요. 무려 53%. 그러니까 쓴 돈의 절반 이상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교통비 부담이 확 줄겠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혜택은 교통비에서 그치지 않아요.
대학생들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더 확대되고요. 통신사들이 우리한테 더 싼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알려주게도 바뀝니다. 또 아픈 가족 돌볼 때 부담되는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청년들이 3년만 꾸준히 저축하면 2천만 원이 넘는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것도 생깁니다. 정말 생활 곳곳에 혜택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혜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는 법 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구하라법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식을 낳아놓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나중에 뻔뻔하게 나타나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변화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당장 우리에게 좋은 혜택들이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나라의 기초 체력 자체가 튼튼해야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핵심 시스템 개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네,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그 돈이요. 지금 수백조 원에 달하는 이 소중한 노후 자금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잠자고 있거든요. 이걸 깨워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아예 시스템을 판부터 바꾸겠다는 겁니다. 왜 바꿔야 하는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보세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2.86%인데 미국 401k는 9.7%예요. 거의 3배가 넘게 차이가 나죠.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20년, 30년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노후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회사별로 개인별로 쪼개서 관리하던 이 43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요. 마치 국민연금처럼 하나의 거대한 기금으로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전문적으로 굴리게 하는 거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확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퇴직연금 개혁뿐만이 아닙니다. 또 20조 원 규모의 K국부 펀드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국내 유망 기업에 투자하고요. 더 많은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서울에만 집중된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지방에도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키우는 큰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통비 환급처럼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로 우리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퇴직연금 개혁 같은 아주 근본적인 수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거죠. 이 두 개의 바퀴를 굴려서 결국 2% 성장이라는 저 높은 언덕을 넘겠다는 겁니다. 계획은 정말 야심차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겠죠. 과연 이 야심찬 조합이 수많은 경제적 난관들을 뚫고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할까요?